2007년 당신이 휴대폰을 산다면 가장 먼저 떠올랐을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노키아. 당시 세계에서 판매되는 휴대폰 2대 중 한 대는 노키아였고 시장 점유율은 40%가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죠. 노키아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불과 6년 뒤 세계 최고의 휴대폰 기업이었던 노키아는 휴대폰 사업 자체를 매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기술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놀랍게도 둘 다 아닙니다. 오늘은 세계 1위 기업이 어떻게 자신의 성공에 발목이 잡혀 몰락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키아의 시작은 의외로 휴대폰과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1865년 핀란드의 작은 제지 공장에서 시작한 회사였죠. 당시에는 종이를 만들었고 이후에는 고무장화와 타이어, 전선까지 생산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여러 회사를 합병한 끝에 지금의 노키아가 만들어진 겁니다. 1980년대 노키아는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수익이 나던 여러 사업을 정리하고 통신 분야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휴대폰은 지금처럼 누구나 들고 다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무겁고 비쌌으며 일부 기업인들만 사용하는 제품이었죠. 하지만 노키아는 미래를 봤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시대가 올 거라고요. 이 판단은 완벽하게 적중했어요. 1990년대 후반 노키아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배터리는 오래갔고 고장은 거의 없었으며 사용법도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특히 떨어뜨려도 멀쩡하다는 내구성은 아주 유명했죠. 한때 인터넷에는 노키아 휴대폰으로 못을 박았다, 차에 밟혔는데도 작동했다,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과장된 이야기도 있지만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튼튼한 휴대폰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대표 모델인 3310은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휴대폰 중 하나가 되었고 1100 모델은 2억 대가 넘게 판매되며 역대 최다 판매 휴대폰 중 하나라는 기록까지 세우게 됩니다. 노키아는 단순히 많이 파는 회사가 아닌 휴대폰의 기준 그 자체였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모두 노키아를 따라가는 입장이었어요. 2007년 노키아의 시가총액은 수백억 달러에 달했고 세계 휴대폰 시장 점유율은 40%를 넘었습니다. 노키아는 자신들이 업계를 영원히 지배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미국의 한 무대에서 어떤 남자가 작은 검은색 기계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키아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게 되죠. 2007년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남자가 무대 위로 걸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스티브 잡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휴대폰을 다시 발명할 것입니다. 그날 공개된 제품이 바로 아이폰이었습니다. 처음 아이폰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혁신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버튼도 없는 휴대폰이 성공하겠냐? 배터리도 못 갈고 키패드도 없다. 너무 비싸다. 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의 중심에는 노키아가 있었죠. 노키아 경영진은 아이폰을 심각한 경쟁 상대로 보지 않았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아이폰은 비싸고 기능도 부족한 장난감에 가까웠거든요. 실제로 당시 아이폰에는 복사 붙여넣기 기능도 없었고 3G도 지원하지 않았으며 배터리도 교체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노키아는 수십 종의 제품을 판매하며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왜 저런 제품을 두려워해야 하지? 라며 시종일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노키아는 휴대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더 잘 만들려고 했죠. 배터리를 늘리고 카메라 성능을 높이고 통화 품질을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전혀 다른 것을 만들고 있었죠. 애플은 휴대폰이 아니라 손안의 컴퓨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운영체제와 앱이었습니다. 2008년 애플은 앱스토어를 공개합니다. 이제 개발자들은 원하는 앱을 만들어 전 세계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수십만 개의 앱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휴대폰이 아닌 작은 컴퓨터를 사게 되는 거죠. 물론 노키아에도 신비안이라는 운영체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신비안이 너무 오래된 구조였다는 것이죠. 버튼 휴대폰 시대에 만들어진 운영체제를 억지로 터치스크린에 맞추려다 보니 모든 것이 불편했습니다. 메뉴는 복잡했고 터치 반응도 매끄럽지 않았으며 개발자들도 앱을 만들기 어려워했어요. 결국 개발자들은 신비안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개발자 부족으로 인해 앱이 줄어들자 소비자도 떠났고 소비자가 떠나자 개발자도 떠나는 악순환에 처하게 됩니다. 반면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배포하며 수많은 제조사를 끌어들였고 애플은 아이폰과 앱스토어 생태계를 빠르게 키워나갔습니다. 노키아만 점점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기회는 있었습니다. 2010년 노키아의 점유율은 떨어지고 있었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휴대폰을 판매하는 회사였고 막대한 현금과 기술력, 브랜드 인지도를 갖고 있었죠.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노키아가 안드로이드를 채택하면 충분히 반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당시 안드로이드는 이미 여러 제조사에 보급되기 시작했고 특히 삼성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집중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키아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2010년 노키아는 새로운 CEO를 선임합니다. 바로 스티븐 넬로. 그는 취임 직후 직원들에게 유명한 메모를 보냈어요. 이른바 불타는 플랫폼. 북해에서 일하던 한 남자가 불이 난 석유 시추 시설 위에 서 있다.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죽는다. 살기 위해서는 차가운 바다로 뛰어내려야 한다. 노키아도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으니 위험하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는 의미였죠. 직원들은 변화를 기대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 변화가 안드로이드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죠. 2011년 노키아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전략적 제휴를 발표합니다. 앞으로 노키아 스마트폰에는 안드로이드가 아닌 윈도우 폰을 사용하겠다는 결정이었죠. 겉으로 보기엔 나쁘지 않은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중 하나였고 막대한 자금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에 익숙해지고 있었고 앱 개발자들도 두 플랫폼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윈도우 폰은 디자인은 세련됐지만 사람들이 매일 쓰는 앱이 부족했어요. 메신저도 게임도 은행 앱도 늦게 나오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은 점점 등을 돌렸고 판매량은 기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노키아는 좋은 하드웨어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루미아 시리즈는 카메라 성능과 디자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시대의 승부는 하드웨어만으로 결정되지 않았죠.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기계가 아니라 생태계였습니다. 친구들이 쓰는 메신저, 자주 사용하는 앱, 사진, 음악, 클라우드 서비스. 이 모든 것이 연결된 플랫폼이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노키아는 이를 너무 늦게 깨달았고 결국 2013년 150년 가까이 이어온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자신들의 휴대폰 사업을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한 것이죠. 세계 1위였던 기업이 불과 몇 년 만에 스스로 휴대폰 시장에서 퇴장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키아가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2013년 휴대폰 사업을 매각한 뒤에도 노키아는 회사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사업의 중심을 통신 장비와 네트워크 인프라로 옮긴 거죠. 오늘날 노키아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 5G 통신 장비와 네트워크 기술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소비자들이 매일 손에 쥐는 휴대폰을 만들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통신망의 뒤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휴대폰 시장에서는 패배했지만 기업 자체는 새로운 길을 찾아 살아남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키아는 아이폰 때문에 망했다. 이 말, 반은 맞습니다. 아이폰은 계기였던 거죠. 진짜 원인은 노키아 내부에 있었습니다. 노키아는 너무 자만했고 버튼폰 시대의 성공 방식이 앞으로도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바뀌고 있었지만 노키아는 기존 제품을 조금씩 개선하는 데 집중한 반면 애플은 기존 생각의 틀 자체를 바꾼 것이죠. 그 차이가 결국 시장의 흐름을 바꾼 겁니다. 기업이 실패하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과거의 성공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키아는 버튼폰 시대를 가장 잘 이해한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성공이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거죠. 새로운 기술은 기존 강자를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아이폰이 처음 공개됐을 때도 많은 사람들은 비웃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휴대폰이 아니라 생태계를 선택했고 그 순간 승부는 이미 끝난 겁니다. 한때 세계 휴대폰의 절반 가까이를 만들던 기업,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세계 1위. 그러나 단 6년 만에 정상에서 내려옵니다. 노키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 실패 사례가 아닙니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보다 느리게 변하면 아무리 강한 기업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역사인 셈이죠. 오늘날에도 새로운 기술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노키아가 탄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